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동안 뭘 개발했을까요? 심증, 물증, 입력, 입증이라는 이 예측 시스템에서 이 요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보십시오. 이 또한 아까 어떤 분이 말이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문제 인식력, 심증. 그런 거 아닐까? 핵심 파악. 어때요? 문일지식.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문제 인식력입니다. 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를 보고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알아내는 거죠. 가속인식, 핵심 파악. 이렇게 해서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구성을 하죠. 물증 단계입니다. 물증 단계란 말은 인과관계, 그죠? 상하관계, 그 다음에 공간관계, 시간관계들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바로 구성이죠.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보면서 그것이 구조적으로 가설이 설정되는 거죠. 관주이보라고 했죠.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문일지식은 하나 들으면 열을 아는 기술, 구술서말을 꿰는 기술. 얼마나 중요한 능력들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공해서 뭘 만들어요? 가치를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일필휘지. 말로 하면 청산유수, 글로 하면 일필이지, 행동으로 하면 지행일치가 되죠. 결국 이 세 가지는 요걸 말합니다. 핵심 파악, 인지, 인 것 같아, 심증으로. 물증으로 정보를 구성을 다 하고, 사실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죠. 말도 하고, 글도 쓰고, 행동도 하죠. 그 결과로 이거를 얻게 됩니다. 목표 달성.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 기술을 잘 보시면, 하나 들으면 열을 아는 거. 천재의 기술이죠. 구술서말을 꿰서 항상 가치로 만드는 기술. 야, 정말 평생을 통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가지고 싶은 능력입니다. 청산유수 한 번 말하면 물 흐르듯. 일필이지 정말 한 번 쓰면 막힘이 없이. 바로 이것이 제가 요걸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구성입니다. 이게 바로 트리키라고 부릅니다. 이 트리키의 세 가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하고 소름이고 뭐 다양한 충격 감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하죠. 이걸 원리로 놔두면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원리는 아직 실용화가 되지 않는 단계죠. 자, 케플러가 행성인 궤도의 법칙을 찾아냈지만 그건 원리죠. 그걸 찾아내고 나니까 우주선이 발사되는 기술들이 개발됐죠. 그 원리가 없었다면 인간은 절대 우주에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주선을 보낼 능력이 있다 해도 못 갑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드디어 기술로 바꾸게 됩니다. 기술로 바꾸지 않는 단계에서는 가설, 즉 원리밖에 아니죠. 자, 어떻게 기술을 바꿨을까요? 이겁니다. 8가지 기술이죠. 자, 문일지식. 자, 여기입니다. 이건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문일지식 3가지. 빠르고 정확하게 읽기, 듣기, 동시에 3가지를 듣기, 핵심 찾기, 그 다음에 관주의보의 정보의 기준과 규칙을 생각하는 기술,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창의적 발표. 이 6가지가 핵심 기술입니다. 이 6가지 핵심 기술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기술이 OSS.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기술. 교과서를 한순간에 마스터하는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는 트리키 학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트리키라는 말은 트리플 플러스 키라고 부릅니다. 트리플 플러스 키라는 말은 트리플이라는 천재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키다 이 말인데, 트리플 3가지. 문일지식 키, 관주의보 키, 일필휘지 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보게 된 거죠.
현재 이 트리키를 적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기술입니다. 하나가 저수령 요약 기술, 요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저수령 요약 기술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글을 보면 그 글의 인지, 요거 인지 단계라고 그랬죠. 요게 인지 단계, 글을 인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한 글을 구성합니다. 여기죠. 구성하면 구성한 걸 가지고 글을 써냅니다. 말로 하거나 글을 써내죠. 이 과정에 모두 다 이 원리가 작동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수령 요약 기술이 태어나죠. 저수령 요약 기술은요, 한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꿨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기자가 오늘 여기 강연하는 자리를 왔습니다. 지금 취재를 합니다. 그럼 기자가 와서 취재할 때 어떻게 취재할까요? 여기 있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곳이냐면 트리키 학습 만점 공부법을 지금 강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자가 와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핵심 파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라. 핵심 파악 잘못했죠. 여기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놀고 있더라. 이거 보세요. 핵심 파악을 못하면 이 기사는 아예 쓰여지지가 않겠죠. 그럼 이 기자는 아예 기자로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핵심 파악이죠. 자, 두 번째 핵심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곳은 트리키 TMS 만점 공부 전략을 알려주는 곳이더라. 이게 핵심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파악을 하고 나서 요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려줄까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때 다음 해야 될 게 구성 파악이죠. 그죠? 가설 설정. 어떻게 알려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죠. 첫째, 강연자. 둘째, 강연 내용. 강연을 듣는 사람.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시간. 이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현장은 트리키 만점 공부 전략을 알려주는 곳이더라 라고 정리를 해내는 거죠. 이게 구성입니다. 구성이 되면 이걸 글로 쓰죠. 이제 기자가 글로 씁니다. 그것을 일필휘지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말로 하면 청산유수가 되죠. 자, 이야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장면의 핵심을 찾아냈느냐.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학생 하나가 와서 핵심을 찾아냈어요. 자, 이 장면은 지금 트리키 만점 공부 전략을 강연하는 곳이다. 찾아냈습니다. 이걸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느냐? 이 학생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분이 공부하고 강의 듣는 모습만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까요? 그 내용이 뭐야? 그래, 강의 듣는 사람의 모습은 알겠는데 그 강의 내용은 뭐였어? 또 묻습니다. 그 반응은 어땠어? 그리고 강사는 누구였어? 듣는 사람은 누구였어? 계속 물음이 연이어져 버리면 글을 잘못 쓴 거죠. 저수령 요약 기술이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 한 권을 볼 때요, 기자가 상황을 보고 글을 쓰듯이 책 한 권을 보고 기자가 상황을 보고 글을 쓰듯이 책 한 권을 보고 마치 기자가 글을 쓰듯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첫째 핵심 파악을 해야 돼요. 책의 핵심 파악. 그리고 책의 이 핵심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구성 파악하고, 그리고 구성을 자기 글로 쓰는 거죠. 그럼 이 글은 자기가 저자가 되는 거예요. 기자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은 우리 겁니까? 기자 겁니까? 기자 거죠. 보십시오. 이게 바로 기자가 왜 저작권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죠. 자, 이게 바로 저수령 요약 기술입니다. 이 저수령 요약 기술은요, 이 트리키 기술을, 이 트리키의 세 가지 기술, 이 기술을 다 사용하죠. 세상에 어떤 액션이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하는 액션이 있다면 그건 진짜 멋있는 공부입니다.
근데 학교로 돌아가 볼까요? 학생은 공부 어떻게 하죠? 이 세 가지 다 쓰나요? 안 써요. 암기만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16년인가요? 이 세 가지를 다 써서 공부를 했더라면 인간의 능력은 아까 말했던 천재들이 가진 능력으로 바뀝니다. 저는 20년간 이것을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학생 하나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보시면 중학생이 100쪽에 가까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목차죠. 글쓰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쓰였어요. 이 문장의 오류도 없고요. 논리적 오류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썼기 때문이죠.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연구 분야, 방향, 목표, 주제, 내용, 연구 자료, 책 10권을 읽고 요약한 다음에 요약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죠. 책 10권을 읽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니냐고요? 다시 한번. 이건 어때요? 이건 별건가요? 10권을 이렇게 정리하고 글을 이렇게 씁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회적 미숙아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정서적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자아정책의 불안전성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기능의 지체를 말합니다. 결국 욕구불만과 인격의 미성숙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글쓰기 어려워요? 이 아이는 이걸 만들어내는데 2주? 이걸 가지고 책을 쓰는데 2주. 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쓰여집니다. 자, 이쯤 되면 더 이상 할 말 있나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저수령 요약 기술이 뭐냐고요? 책 10권을 읽고 핵심 파악하고 구성을 이쪽으로 짜집기 아니라 구성을 맞춘 다음에 이걸 다시 재정리합니다. 재정리하는 순간 이제 원본 어디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 말로 쓰면 자기 저술이 되죠. 16년 동안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5년 내에, 초등학교 5년 내에 저술가가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글을 써내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꿈이학교 때 3개월 만에 자서전 쓰고 3개월 만에 학습법 논문 쓰고 중학교 3년 동안 12권의 책을 써냈죠. 자, 무엇이 능력일까요? 바로 이 트리키의 3가지. 이 트리키의 3가지 이 능력을 동시에, 하나의 액션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요약 기술이에요. 이 요약 기술을 다른 말로 하면 지문 분석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들이 순간 인지 기술, 핵심 파악 기술, 정보 구성 기술을 했는데 바로 이 기술을 말하죠. 이겁니다. 7가지 기술인데, 6가지 기술. 이 6가지 기술이 있고 이 6가지를 통합해서 이제 적용 기술. 이거는 책을 읽을 때 적용 기술, 이거는 교과서를 공부할 때 적용 기술이죠. 이건 책 한 권을 한 페이지로 만드는 기술이고, 이거는 교과서 전체를 내 머릿속에 담는 기술입니다. 둘 다 정보를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죠. 어떻습니까? 자, 이제 문제 해결력의 길이, 트리키 학습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나머지는 하나가 더 있죠. 우리 조관석 원장님이 개발한 TMS 방법이죠. 근데 TMS 방법은요, 텍스트 마스터 스킬인데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것이 텍스트 마스터 스킬이에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했습니다. 국사 하나 불러볼까요? 고대 정치.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목차에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도. 근데 이 아래는 이제 목차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생이 지문을 보면서 찾아내는 단계죠. 그러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머릿속에 내용이 확 정리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말했던 학생들, 이 학생들의 이야기죠. 바로 이 아이들은 이런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목차를 가지고 하는 것과 지문을 가지고 하는 것 두 개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잘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그냥 하나의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실래요? 여기가 이제 핵심 기술입니다. 이거 못하는 애는요 공부 끝입니다. 하나는 목차를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는 쉽죠. 여기까지 목차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지문을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인데,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어볼게요. 하나로. 자, 이걸 어떻게 요렇게 바꿀까요? 요렇게. 자, 제가 바꾸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바꿀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여기까지 쭉 보면 핵심 주제를 먼저 찾아야죠. 자, 여러분이 평소에 했던 주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주제 뭘까요? 자, 주제. 선생님 한번 주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짧은 글이니까. 주제문. 한 문장으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하는 문장. 읽으면서 산다.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여기를 주제로 보통 고르죠. 근데 이것은 잘 보십시오. 자,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읽으면서 산다고 뭐가 궁금하세요? 뭐를 읽으면서 하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걸 놔두고 주제문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궁금함이죠. 우리는 마음을 읽고, 우리는 형편을 읽고, 우리는 날씨를 읽고, 우리는 신호를 읽는다. 그럼 뭐예요? 이거 줄여서, 자, 사과, 배, 감 합쳐서 뭐라고 그래? 과일. 이거 사과, 배, 감, 귤 합쳐서 이거 뭐예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건 심리학, 이거는 사회학, 이거는 기상학, 이거는 교통, 그렇죠? 사회 모든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읽으면서 이래야 주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읽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글 읽는 일도 모든 것에 속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뉘앙스가? 글 읽는 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뉘앙스가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디를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요걸 중요하게 다루죠. 글 읽는 일도 이런 읽기 중에 하나지만 뭔가 다른 게 있다.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찾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끝장이. 이건 뭐 이 사람은 공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공부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핵심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럼 주제 파악이 틀렸죠. 자, 다시 주제를 파악해 볼까요? 우리는 글 읽는 일도 우리는 살면서 글도 읽으면서 산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글도 읽으면서 산다. 근데 여기 또 빠지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를 고쳐볼게요. 이제 이걸 고쳐봅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살면서 글도 읽고 산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게 또 빠졌어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산다니까 앞으로 돌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읽으면서 사는 우리는 글도 읽고 산다. 이러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러니 그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글만 보면 어디 밑줄 그어가지고 뭔 짓을 하고 지금 살았는지 이해 가세요, 지금 이게? 야, 저는 정말 이거 보면서요, 오지가만 한동대 교수가 와서 이거 설명드리니 제 손을 붙잡고 교수계의 혁명입니다. 아, 정말 뭔지 아니 주제 파악 안 하면 우리 대화에 껴지지도 않잖아요. 우리 대화하다가 얘가 주제 파악 못하면 걔하고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니 글을 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거에 뭔 지금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것도 이게 무슨 어려운 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지금 제가 주제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딱 정해졌어요. 지난 대교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원들이 보낸 자녀들이 처음에 주제 파악하는데 40인 40색이야. 한 단락자고 주제 찾으라면 다 다르잖아요. 한 3시간, 4시간 훈련하고 나니까 주제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놀랬겠어요. 이야, 얘들이 그냥 끝나고 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건 세상을 바꾼다, 테크 같은 존재다, 뭐 말도 못하는 그런 평가를 한 걸 봤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정리한다면, 더 줄인다면, 여기서 주어는 우리냐, 글읽기냐 하면 초점이,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야, 우리는 먹었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어제 먹었어, 이러지. 우리는 중요한 주어가 아니란 소리지.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글읽기가 주제죠. 그럼 글읽기로 바꾸면, 자, 주제 제 마지막 게, 글읽기는 우리가 살면서 읽는 여러 가지 읽기 중에 하나다. 그죠? 아니면 살면서를 빼도 되죠? 우리가 읽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살면서 읽는 여러 가지 읽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하면 더 깔끔하게 주어가 부각이 되죠. 자, 이게 주제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제를 요약형으로 바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약형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주제가 뭡니까? 글 읽기의 중요성. 글 읽기의 의미죠. 맞죠? 글 읽기란 이거다 이거잖아요. 글 읽기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글 읽기의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보죠. 지우고 글 읽기의 의미. 자, 여기서 글 읽기의 의미는 첫째, 이렇게 됐죠. 봐봐요. 우리는 읽고 산다. 읽고 사는 뭐였죠? 마음 읽기. 마음 읽기. 또 두 번째 뭐였죠? 형편 읽기. 그 다음에 날씨 읽기. 그 다음에 신호 읽기. 그 다음에 글 읽기. 근데 여기서 글 읽기는 뭐가 또 다르다고 그랬죠? 이 위에 있는 읽기 중에, 위의 읽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놔두면 이건 이제 보통 아이예요. 보통 아이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구분이 되잖아요, 이거를. 그럼 이걸 구분시키려면 이 네 가지하고 이걸 구분시켜야죠.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요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개를 뭐라고 붙여볼까요? 일반적 읽기 하고 네 가지를 합치고. 그럼 이제 패턴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 읽기면 이건 안 맞잖아요. 이게 상, 중, 한데 상하고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잖아요. 요거를 일반적 읽기에 대비되는 단어를 쓴다면 무슨 읽기로 할까요? 이걸 보고 패턴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과, 배, 감, 귤, 그 다음에 배추, 시금치. 이렇게 하면 얘는 뭐죠? 과일이죠. 그럼 과일을 여기다 놓고
요거를 요리 가져가죠. 그럼 얘는 뭐죠? 야채죠. 그럼 야채를 앞에다 놓고 둘을 가져가죠. 이렇게 됐죠. 그럼 과일, 야채. 그래서 이걸 다시 묶어서 뭐라고 그러죠? 성과 하고 이 둘을 1이 묶어줘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야채, 과일은 동류죠. 네. 근데 완성형은 아닙니다. 아직.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 읽기니까 여기에 동류가 나와야 되죠. 무슨 읽기예요? 일반적, 특별한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통수단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자동차, 버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등등등이 되죠. 근데 이거를 구승으로 바꾸면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 이 셋밖에 없잖아요. 요 이상 없죠. 더 뭔가를 넣으면 이게 틀려버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완성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랬다면 어떨까요? 상, 중, 하 해놓고는 다시 결론. 말 돼요? 안 되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나야 이걸 보고 규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글 한 편이 주제를 찾은 다음에 글 읽기의 의미라고 바뀌고 그 다음에 읽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전과에서 답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 그러죠. 이걸 학생들이 해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가 다 예측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다 예측하잖아요, 지금. 예, 읽으면서 계속,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여기에 들어있구나. 이 내용은 지금 요거를 설명한 내용이구나. 이건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구나. 그럼 분리시켜서 얘는 일반적 읽기, 얘는 특별한 읽기. 이걸 보고 우리는 트리키 만점 공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능력은요, 일반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가르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르치는 이 트리키 지문 분석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트리키 지문 분석 훈련이 이거죠.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을 활용한, 수능이라는 말은 일단 학생들이 공부하는 제일 마지막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수능 지문을 분석하는, 방금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과물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글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구조가 정말 짜임새 있게 나오겠죠. 네, 이제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의 지금 핵심을 본 겁니다. 이제 긴 글 하나를 분석해서 저렇게 해놨을 때 진짜 와,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문 쪽으로 좀 발달된 애들이 있고 흔히 말하면 우리 문과, 이과는 나누잖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니요, 노. 전혀 다릅니다. 대려 이공계 쪽이 이걸 잘합니다. 이공계는요,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와버려요. 이거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게 정확하게 분류 안 되면 아이 저기 그 마찬가지죠.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동현 박사 이공계잖아요. 예, 5차원 학습법. 이공계가 잘해요, 이거를. 인문계 쪽은요, 애매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예. 결국 모든 능력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물의 속성을 딱 보는 순간 내가 본 장면을 딱 보고 나서 교통사고 장면을 딱 보고 왔어. 경찰이 묻습니다. 너 본 거 좀 얘기해봐. 하나는 사고 나서 여러 사람 죽었어요. 취향에 따라서 예, 자기 그냥 보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 쪽 개념이라는 것은 보는 걸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핵심이 사고 났다. 그렇죠?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원인이 뭐였냐? 과정이 어쨌냐? 결과가 어쨌냐? 그래서 문제 해결력은 뭐냐? 문제 해결 보는 거. 이게 딱 정확하게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자, 사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 우리 회사 어려운데 다들 전부 지금부터 한 달간 과제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 문제 해결 법을 찾아와. 한 달 후에 딱 브리핑을 시켰는데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장이 봤을 때, 우와, 얘가 찾아낸 걸 보니까 리더십 문제, 인사 문제, 조직 문제, 유통 문제, 상품 문제 쫙 해가지고 문제점을 좀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휘력 실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어휘력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니 이제 어휘력은 기본일 뿐이에요. 어휘력은 기본이야. 그럼 어휘력 다음에 문장력이죠. 문장력 다음에서 글 이해력이죠. 글 이해력 다음에 구조력이죠. 구조력 다음에 표현력이죠. 어휘력이 다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휘력에서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기술들 좀 보니까 알겠죠? 바로 이것이 트리키 지문 분석 기술입니다. 이거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배우면 어렵지도 않아요. 왜? 기술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강남 목동 대치 이쪽에서 이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캠프로 먼저 진행이 되고 캠프에서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이거를 교육 과정으로 이제 캠프에서 4박 5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큰 그림과 어떤 전체 상을 한 학기 거를 막 떼는 방법들을 찾아내죠. 그럼 캠프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4박 5일 동안에 이렇게 합니다. 4박 5일 동안에 이게 이제 목차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첫날은 트리키 기술을 정확하게 배워요. 그리고는 둘째 날부터는 트리키 지문 분석 훈련을 하면서 사탐의 영역을 전부 방금 이런 식으로 도예화시키죠. 언어 영역을 다 도예화시키고 수리를 다 도예화시키고 머릿속에 뭐가 되겠어요? 그림이 쫙 들어와 버립니다. 한 학기가 그냥 4박 5일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트리키 만점 공부 전략이에요. 그냥 빈말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관석 원장이 이러한 이 부분을 지도를 해주고 제가 지문 분석 기술의 핵심 기술들을 제가 지도를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입시 달인이죠. 저는 인간 능력 개발에 어쨌든 전문가로서 둘이서 힘을 모아가지고 4박 5일 만에 그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다시 이어서 이걸 해줍니다. 끝나면 이제 이걸 해주죠. 요게 이제 한 달간 방학 끝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네요. 요거 여기죠. 프로젝트 요거 요 두 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트리키는 여기서 배우고 오니까 여기서 8월, 9월 언어 영역, 10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기술 훈련을 들어가는 거죠. 즉 사탐 지문, 과탐 지문, 언어 지문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캠프에서는 2학기 거를 통째로 마스터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는 갔다 나오면 이제 한 과목씩의 지문을 어느 지문이 나와도 마음대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속도죠. 어떤 지문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10배, 20배 빠르게 속도 파악, 지문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이죠. 자, 이쯤 되니까 그 강남의 억대 연봉 강사들이 전부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저희가 하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하자고 해갖고 지금 저희가 과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 트리키 기술을 보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거 완전 입시계의 혁명이래요. 왜냐면 이 부분을 다들 못한대요. 심지어 제가 그날 저를 찾아온 입시 달인한테요. 그럼 당신도 어떻게 주제 파가냐 했더니 세상에나 있고 중요한다고 생각되는 걸 찍어갖고 주제를 만드는 거죠. 와, 내가 그걸 보고 진짜 이거 진짜 한국을 망치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시장인 거죠. 지금 여러분 대치동에 지금 다 문 닫는 학원들 줄비하죠? 뉴스에죠. 그냥 왜요? 안 통해. 이제는 학습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 학습을 보더니 대치동의 학원 달인들이 지금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상황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를 좀 느낄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트리키 학습법을 가지고 트리키 이제 책을 읽을 때는 트리키 원페이지 요약 기술, 교과서를 할 때는 트리키 만점 공부 전략.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래를 이제 나눠줬으면 합니다. 이제 시대를 바꾸는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원리를 알면
케플러의 법칙 이렇게 원리를 알면 문명이 탄생합니다. 그렇죠? 석기 문명은 석기를 다루는 문명이었고 여기는 청동기를 제조하는 기술, 여기는 철기를, 중세는 인쇄기, 직조기, 증기기관을, 현대는 전자기술과 나노기술을, 우주인 문명은 모르죠. 뭘 다루길래? 아마 제가 볼 때는 96%인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을 다루는 기술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다루면 우주인 문명이 올 겁니다. 이제 트리키 원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획기적이고 우주인 문명에 도전 가능한. 이렇게 이제 해보죠. 정보력에서 능력형으로. 이제까지는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켰습니다. 국영수사과. 이제는 인지, 구성, 표현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이거는 강아지의 IQ냐 인간의 IQ냐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IQ를 만들면 가만히 놔둬도 강아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강아지하고 아이가 같이 태어난 날 이제 둘이 같이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몇 개월까지는 누가 더 인지가 빠른 줄 아세요? 강아지가 빠릅니다. 사람 말도 더 잘 알아듣고요. 눈치도 빠르고요. 아이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어느 시점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아지는 강아지예요. 이제.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달라진 거죠. 암기형에서 구성형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암기했죠. 법칙, 원리, 규칙, 절차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구성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법칙의 분류의 동류의 기준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는 지문을 보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목차만 가지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한양대 교수가 충격받았던 게 이 장면입니다. 지문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때 한양대 교수님이 할 때는요, 지문 분석 안 했어요. 요것만 가지고 충격을 입은 거죠. 아마 지문 분석 봤으면 아마 한양대 그만뒀을지도 모를 거예요. 자, 천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잘 보십시오. 천재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제가 구성을 짜가지고 조직화를 해볼게요. 이거 목차입니다. 책의 목차가 1장 목차인데 이 목차를 가지고 제가 지금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속성 파악입니다. 천재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뭐 어떤 속성이 뭐죠? 핵심이 천재의 기원. 기원이죠. 예, 천재의 기원입니다. 자, 바꿨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기원이죠. 이것도 기원이죠. 요거는 뭐죠? 천재 특징이죠. 천재 특징. 이렇게 이것도 특징이네요. 이것도 특징이고 또 특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것도 특징이죠. 자, 특징 찾았습니다. 이거는 뭐죠? 제목이 지금 천재 교육에 천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죠. 그러니까 천재는 이렇게 만들어진데 부모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천재 교육의 문제죠. 문제죠. 이거는 천재 교육의 뭐죠? 대안이죠. 자, 됐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뭐 같아요? 학문 같죠? 네, 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천재 특징 정리가 안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병장수가 제일 위로 가야 되죠. 건강이니까. 인내, 열중, 이거 세 가지 비슷하죠? 그럼 요 세 가지를 묶어주면 되겠죠. 무병장수니까 이렇게 해서 노력, 한 가지 열중자,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흥미에 따른 열중, 멀중력, 열중자가 기본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풀이를 다시 완성형으로 만들어줘야죠. 무병장수를 뭐라고 그러죠? 건강특징. 열중자는 정서특징. 속필다작은 인지특징. 속필다작, 열중자, 무병장수. 어떻습니까? 천재 기원. 이것도 사과, 배, 감, 귤 더더더 나올 수 있잖아요. 더 나오지 못하게 완벽하게 완성형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를 묶어서 자연적 기원. 밑에 거는 당연히 그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인위적 기원.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둘을 빼주면 이 둘을 합쳐가지고 천재 교육의 문제와 대안. 합치고 다시 여기서 문제, 대안. 문제는 아래로,
대하는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자 하나가 단순간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구성이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쫙 구성하니까 학문이 돼버리는 거죠. 방금 이걸 할 때 우리가 썼던 게 바로 예측력이에요. 문제 핵심파겠죠. 예측했죠. 그리고 재구성했죠. 이걸 보고 한양대 교수님이 이걸 하는 기술을 저는 지금 바로 보여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큰 소리쳐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유죠. 이제는 시험형에서 표현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험형은 이렇게 되죠. 기억의 회상, 구성력의 테스트. 표현형은 이렇게 바뀌죠. 정산유수, 일필휘지, 지행일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 이런 표현 능력을 길러야 인간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보력에서 능력형으로, 암기형에서 구성형으로, 시험형에서 표현형으로. 이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교과부터 체험을 해보고요. 이번 캠프에서 또는 이번 후에 이제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됩니다.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은 그냥 수능 지문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는 모든 대화, 장면, 경험, 체험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이렇게 말하죠. 외국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사장이 보고서 써내. 5명에서 보고서 써냈는데 하나는 보고서가 그죠? 갔다 온 이야기만 써놨습니다. 하나는 분석을 쫙 해가지고 누가 능력 있냐는 거죠. 이렇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학교 교과 체험해보고 이제는 창조적 능력에 부족한 걸 해결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세부를 발견하고 무관을 유관으로 바꾸는 바로 이런 시스템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 얘기 다시 한번 총 정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는 최근에 쏟아지는 감동 감탄의 이야기의 원인을 찾아냈고 우리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능력을 찾아왔었고 그 능력은 바로 사고력이었고 사고력의 핵심은 예측이었고 예측의 결과는 문제 해결 목표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측적 사고력이었습니다. 예측적 사고력을 해결하는 구성하는 것은 바로 문제 이거였죠. 예측적 사고력이라는 것은 요거였습니다. 바로 문제인식, 심증, 물증, 입증, 핵심 파악, 가설 설정, 가설 실행, 목표 달성. 이거를 구성해 주는 것은 3가지 원리, 그 다음에 8가지 기술. 그렇죠? 그리고 개발 과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리키 학습 시스템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수령 요약 기술. 두 번째, 교과서를 해결하는 기술. 트리키 만점 공부 전략.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이걸 공부할 수 있는 한 달짜리 가속 요약 과정. 두 번째, 원페이지 기술 훈련 과정. 이런 것들이 있고, 대학원 2년 과정이 있고요. 대학원도 석사가 있으면 그냥 전문가 과정으로서 공부할 수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이제 지금 캠프를 중심으로 먼저 한 학기를 통째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수능 지문 분석 기술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부터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을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